지입사에서 말 그대로 이제 운수회사 들어가서 시작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어플을 잡고 혼자서 이제 용차로 다니는 게 나은 건지. 저는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어플 잡으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플도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좀 잘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짐이 없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요즘에는 성수기 때 이럴 때 뭐 어플을 통해서 다들 그 업체들도 배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짐도 좀 잘 되어 있어서 이제 활용법만 좀 알고 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고생은 하겠지만 어플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수기나 이럴 때 이제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 고정거래처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1년 12달 평균 봤을 때 평균 수익을 뭐 조금 안정권에 꼭 들 수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플 하시는 분들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고정짐 한 20-30% 정도 생기고 나머지 이제 용차 짐으로 해서 왜냐면 운송료도 뭐 그 일반 운송사에서 배차하는 것보다 더 나올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번 8, 9월 같은 경우에도 뭐 보통 한 진짜 원래 단가보다 한 최고 많게는 뭐 두세 배까지도 이렇게 그 짐 배차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플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플에 방금 얘기한 게 이런 게 이제 좀 장점이라고 한다고 치면 그리고 장점이 한 가지 더 있긴 하네요. 이제 뭐 본인이 일하고 싶은 만큼 물론 이제 일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정말로 뭐 쉬고 싶으면 언제든지 쉴 수 있다는 거는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플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성수기 때는 좋은 짐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겠지만 비수기 때는 짐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좋은 나름 나하고 맞는 짐이 나왔을 때 빨리 선택하지 않으면은 금방 이 화면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일을 조금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뭐 그 어플로 배차를 받아서 내가 짐을 실으려고 봤더니 내 차하고 이 짐하고 뭐 맞는지 그리고 코스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어디에서 뭐 대전에서 예를 들어 실었는데 자 어느 지역을 하착지가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지역에서 그 다음 물량이 좀 잘 나오는지 그러니까 나오기가 용이한지 이런 것들을 초보분들은 아무래도 캐치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짐을 받아서 이제 수기세경계산서라고 해서 세경계산서하고 이제 그 인수증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뭐 예를 들어 내가 다 다른 운송사 60군데 일을 했다. 그럼 60개를 다 따로 보내서 돈이 나한테 잘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번거로움은 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지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번거로움들은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뭐 일을 아무래도 지입사라는 게 고정차를 모집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그 계약돼 있는 화주사 짐, 보통 짐이 있는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짐이 있는 회사들은 본인들이 계약돼 있는 원청사 짐을 원청사가 요청하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운송을 해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계약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차주분들이 일을 조금 뭐 덜 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배차장 트러블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운송 계약되어 있는 회사들 보면 좀 좋은 짐이 있고 안 좋은 짐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트러블들이 많이 생기죠. 뭐 어떤 차주는 좋은 짐으로 배차를 자주 받는 것 같은데 왜 난 안 좋은 짐을 주로 하는 것 같냐? 뭐 이런 왜냐면은 뭐 배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배차를 진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느끼는 차주분들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거에 대한 트러블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앞서 얘기했던 뭐 지입사라고 해가지고 뭐 일을 받아보려고 이제 하려고 했더니 뭐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입사에서 원하는 차 그리고 지입사에서 선정해서 차를 파는데 그 차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처음부터 이미 빚을 뭐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만 빚을 질 거를 뭐 더 2, 3천, 3, 4천 뭐 더 들여서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물품이어도 예를 들어 이제 상차가 같은 지역이고 하차도 같은 지역인데 이제 어느 기사분은 얼마, 다른 기사분은 얼마 이렇게 운송 단가가 다른데 그런 건 왜 그런가요? 뭐 같은 회사에서요? 아니 다른 그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같은 원청사 거 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만약에 둘 다 똑같이 이제 바로 1차 벤더로 짐을 받는 회사가 서로 운송 금액이 같은 코스가 다르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운송사에서 이제 물때를 본인들이 얼마 이제 운송 수수료라고 하죠. 이제 예를 들어 운송 금액을 뭐 10만 원을 받는데 이거는 9만 원 주냐, 8만 원 주냐 운송사마다 다른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예 그런 게 아니라 원청사에서 A라는 회사는 1차로 받는데 이제 뭐 B라는 회사는 이제 이 A라는 회사에서 거쳐받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단계 더 거쳐오는 거면 이제 금액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A에서 B, B에서 C 이런 식으로 아니 뭐 다단계 보니 형태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말씀드렸던 대로 같은 원청사에서 받는데도 그렇다고 하면 물때 차이. 그렇죠. 이제 회사마다 뭐 수익률을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청사와 일반 운수회사의 차이점은 어떻게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원청사 이게 원래대로 따지면 저희 나라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에 진짜 원청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청사 짐을 받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저희도 솔직히 따지면 원청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물론 몇 가지는 있긴 하죠. 저희도 이제 공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진짜 원청사라고 하면 뭐 이제 A 공장이다. A 무슨 뭐 대기업의 A 공장이다. 그럼 그 A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물량 운송을 받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들이 원래 실적으로 따지면 정말 원청사예요. 근데 저희 나라가 많은 많은 대기업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이 나오는 대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뭐 다들 그 원청이 아니라 자회사에 이제 자기 그룹사에 이제 계열사 중에 이제 운수 회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지 않으면 뭐 친인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운수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운송사들을 뭐 이겨서 물량을 가져오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큰 회사들 운송사하고 비딩이라고 하죠. 이제 이거 경쟁을 해서 물량을 솔직히 따오기도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운송을 하는 대다수의 많은 회사들은 그런 대기업의 그 밑에 있는 운수사를 통해서 받는 게 제일 짧은 1차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2차인데 이게 제일 짧은 2차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큰 기업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밑에 이제 추가로 받는 데들도 이제 우리가 일명 말하는 다단계로 받는 회사들도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대기업에 나오는 거의 큰 회사에 나오는 공장의 물량들은 거의 그 관련된 회사들이 계열사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회사들이 처음에 이제 턴키로 오더를 다 받고요. 이제 뭐 창고 관리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운송만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이 받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반 그 운수 회사하고 그 차이점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원청사에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그게 제일 짧은 거라 받고 나면 이제 그 밑에 어떻게 보면은 다단계식으로 이제 저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대기업에 있는 계열사의 운송사에서 물량을 받았어요. 그럼 저희가 다 운송을 하고 나머지 회사에 이제 내려주는 그런 운수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쪽에서 이제 물때를 떼고 다른 B 회사로 내려주고, 그렇죠. B 회사에서 다시 물때를 떼고 다시 차주한테 주거나 아니면 C 회사한테 주고, 그렇죠. 이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운송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네. 보신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구분은 제일 좋은 방법은 진짜 이 회사가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은 뭐 계약서를 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계약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예, 있어요. 근데 계약서도 이제 그 제가 얘기한 대기업 그 보다고 직접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요즘 들어보니까 거짓말을 치는 회사들이 있다는 그거는 얘기죠. 이제 꾸며가지고 문서 위조죠. 말 그대로. 근데 이제 뭐 그때 보여줄 때 당시 나중에
이렇게 그거를 증거를 해가지고 뭐 하긴 힘드니까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세금 계산서 그 회사랑 예를 들어서 자 어느 A 대기업이랑 일을 자기가 우리 회사는 3억치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그 회사랑 3억치 지금 이렇게 운송을 해오는지 세금 계산서는 거짓말 못하니까 그렇죠. 네, 세금 계산서를 본다고 하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담 받으러 갔을 때 계약서라든지 아니면은 세금 계산서를 보여주십시오 말을 하면 못 보여주면 이제 그 대기업 업체 물량을 이제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보여준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늘 보여드렸을 거예요. 네. 그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차주분이 한 달 동안 매출을 올려가지고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온 매출 한 달 얼마 매출을 일으켰는데 그거를 왜 운수회사들은 30일 아니면 60일 이런 식으로 한두 달을 깔고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지. 그게 어떻게 보면 지입차를 모집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운송이라는 거를 이제 어느 기업에서 받아가지고 하면 그 기업들이 그날 운송한 거를 그 다음날 돈을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보통 1일부터 말일까지 한 걸 마감 짓고 그 다음 달 말일날 준다든가 보통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가 돈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이제 돈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용차나 이런 경우들은 좀 그거보다 지급을 빨리 해줘요. 왜냐면 우리 쪽에 고정적으로 일을 하는 차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세금계산서가 들어오고 한 15일 정도 있다가 주기 때문에 지입차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빨리 받죠. 한 건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회사가 일단 받는 날짜에 기왕이면 돈이 묶이지 않고 먼저 선 지급이 되지 않고 받는 날짜에 줄 수 있게끔 해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입차를 모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각 운수회사마다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차량들을 갖고 있는데 기사직을 채용을 하잖아요. 네. 기사를 채용을 하는데 다 기사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운전을 처음 해보신 분은 잘 뽑지는 않아요. 뽑지는 않는데 이제 기사직으로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채용을 잘 안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지입차 분양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이어도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걸 얘기하자고 하면 솔직히 어떻게 따지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지입차는 본인 돈 가지고 사가지고 그렇죠. 사고가 나든 문제가 생겨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보험만 잘 들어져 있고 문제가 없다 하면 회사 솔직히 책임은 아닐 테니까. 근데 이제 초보인 분들을 기사로 태워서 운송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사를 잘 안 태우려고 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단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걸 떠나서도 운수회사들이 기사를 잘 태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기사분들하고 여러 가지 트러블 왜냐면 지입차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본인들이 다 책임을 지고 하는 건데 이제 기사를 태우게 되면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만 일이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정 월급을 보통 하는 기사분들 보면 이제 기사분들은 왜 나 이 월급 받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냐. 이제 차주는 운수회사에서는 고정적으로 월급을 주는데 왜 일을 열심히 안 하냐. 이런 트러블부터 가불해달라는 트러블도 있고 심지어는 차 사고 내고 본인 잘못으로 사고 내고 차가 이렇게 회사가 큰 손실이 났는데도 그냥 나몰라라 해가지고 법적으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사를 태우는 걸 안 좋아하는데 이제 특히나 이제 초보인 분들한테는 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이제 직영차를 10대를 뽑아서 이제 그거를 지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충분히 왜냐면 지금
다들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내가 지입하기 전에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경험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보고 안 맞으면은 이제 지입 쪽을 안 할 거고 맞으면 시작을 할 텐데 뭐 커피숍도 그렇고 치킨집도 그렇고 다 이런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저들은 경험을 해보고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알바로 간다든지 뭐라도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신 분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화물차는 일단은 그게 솔직히 해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왜냐면은 저희 회사에 혹시나 오시는 분이 저희 말 듣고 아무리 선탑을 탄다고 하더라도 보통 뭐 우리가 요즘 얘기 나오는 것처럼 선탑 하루 이틀 타서 뭐 얼마나 알겠냐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오해받는 거 있잖아요. 선탑 태울 때 조금 양질의 좋은 차주, 코스 좋은 차주, 뭐 그리고 좀 말 잘해주는 차주, 회사의 우호적인 차주한테 태워가지고 좀 꼬시게 만들어서 뭐 그렇게 하지 않냐. 저희 차주분들은 저희하고 우호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막 진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뭐 그렇다는 얘기들을 듣고 선탑이 뭐 별로 이렇게 막 크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 있다 보니까 저는 직영차 저희가 지금 10대 뽑아서 그거를 지입차를 진짜 하려고 하는 분 물론 이제 그분한테도 어느 정도 뭔가를 뭐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한 해결 방법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뭐 적게는 3개월 뭐 많게는 뭐 진짜 1, 2년도 본인이 원하시면 기사를 타서 충분히 경험을 해보고 그러고 지입차를 시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왜냐면은 후회도 없을 거고 진짜 말 그대로 파격적이네. 그러죠. 뭐 남들한테 뭐 뭐라고 얘기 듣고 싶죠. 물론 이제 기사 타기 전에 저희가 운전 테스트 해보고 연수도 해주고 하긴 할 건데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야 뭐 분양 사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없을 거고 어쩌면은 의심도 없을지도 모를 거고 일단 후회가 적기 때문에 이제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정과장한테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뭐 많은데 벌써 끝났어요? 고정 코스라면 아니면 일반 배차 형식 어떤 게 더 나은가요? 당연히 고정 코스가 좋죠. 그렇죠. 당연히 뭐 예를 들어 말해서 자 뭐 A라는 뭐 공장에 있는 짐에서 뭐 어디 B라는 센터 예를 들어서 뭐 예시로 들자고 뭐 안성에서 뭐 여기 평택만 왔다 갔다 다녀요. 하루에 한 3번 하는데 돈도 꽤 짭짤하게 주고 운송료도 괜찮고 맨날 집에 출퇴근하고 그리고 또 뭐야 뭐 다 좋다고 하면 좋겠죠. 근데 그런 코스가 있나요? 있긴 있죠. 저도 여기 이 밥에 이제 십몇 년 됐으니까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근데 거의 드물기도 하기도 할 뿐더러 그리고 솔직히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가 예를 들어 그런 일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보통 계약을 뭐 이렇게 5년 뭐 10년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좋은 일자리는 오래 하고 싶잖아요. 물론 이제 자동 연장이 돼서 경우도 있지만 뭐 진짜 막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비싸게 들어갔는데 1년 만에 그 회사가 계약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안타깝지만 누구한테 말 못하고 어디 그런 금액도 받지도 못하고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기했던 대로 자 그런 자리가 저 10몇 년 동안 정말로 좋다는 A급 자리가 몇 번 손에 꼽거든요. 물론 있긴 있었죠. 뭐 이렇게 뭐 무슨 부품 회사도 그렇고 거기도 이제 지금부터 옛날보다는 좀 조건이 여러 가지 안 좋아지긴 했는데 진짜 그런 좋은 자리들이 거의 없는데 너무 많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요. 언제든지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된다는 게 그러니까 찾을 수만 있고 뭐 아시는 분들 통해서라든가 예를 들어 말해서 뭐 내 친동생이 하는데 친동생이 이제 다른 사업한다고 해서 가져온다는 이렇게 믿을 만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거는 번외인데 친동생 거 그렇게 일자리라고 해갖고 차를 비싸게 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일이 끊겼대요. 그래갖고 친동생한테 뭐라고 하지 어떤 프리미엄 친동생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물론 이제 프리미엄 한 뭐 5, 6천 받는다는 거를 뭐 2, 3천 받고 팔았다고 하는데 익산 아무튼 뭐 아무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안 좋은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진짜 선택할 수 있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리라고 하면 고정 코스에 뭐 이게 출퇴근 시간도 괜찮고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5일 근무에 운송료도 괜찮다고 하면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자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 저는 그런 자리라는 진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보통은 이제 지입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런 뭐 좋은 일자리라고 해서 돈을 많이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실성이 진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하는 것보다 뭐 저희 회사 차주분들 고생하긴 하죠. 뭐 장거리 엄청 뛰면서 장거리 뭐 하루에 한 700km씩 막 750km씩 이렇게 뛰면서 진짜 고생해요. 잠도 많이 못 자가면서 일을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짜 뭐 그런 자리 외에는 대부분의 저희 나라 운송을 하시는 차주분들이 정말 고생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도 뭐 운송료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할부가 많이 있으면은 많이 남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이런 형태들이 많으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방고정식으로 이제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정 코스가 무조건 좋긴 좋습니다. 정말 거기에 운송료도 괜찮고 여러 가지가 진짜 다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근데 그런 곳이 정말 찾기가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잘 알아보시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느 정도 뭐 본인한테 맞는 이제 뭐 집에를 출퇴근하고 싶으면은 고정 코스는 아니더라도 시내발이 몇 탕 하고 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수익이 당연히 장거리나 이런 거보다 적긴 하겠지만 이제 지입차 현실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잘 알고 저는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죠. 뭐 출퇴근되고 단가 좋고 일 얼마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진짜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열에 하나 정도면 제가 자주 접해야죠. 아, 열에 그렇죠. 하나는 아니고 한 100에 하나 정도. 100에 하나 정도로 한다고 100대 하면 중 한 대 정도면 그래도 뭐 많은 확률이지 않나. 거기서 이제 뭐 본인이 그래도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출퇴근을 포기하고 이제 집을 들어가고 싶다 매일 주차를 원하면 이제 좀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지 이제 뭐 다 된다 하는 것만 믿고 했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쉽고 돈 많이 벌고 다 그럴 것 같으면은 제가 들어가서 아주 다 화물차 일하죠. 다 화물차 일하죠.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궁금해하는 사항을 이제 질문 형태로 만들어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드린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 과장님이 차주분들이 이제 예비 차주분들이 차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다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2부에서 또 준비해가지고 추후에 이거 말고 더 다른 질문 3부에서 한 4부짜리 된 것 같은데요. 다음에 한번 더 만들어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형식으로 더 솔직히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뭐 여기 직트럭 그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 과장이 자주 올리는데 저희가 중고 화물차 사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도 하다 보니 이제 좀 영상이 오랫동안 늦어졌는데요. 이제부터는 어떻게든 뭐 전에 얘기했던 대로 차주분들 진짜 현실적으로 안 좋은 얘기더라도 차주분들 일하고 있는 뭐 그런 인터뷰라든지 실질적으로 진짜 일을 최소한 6개월 이상 정도 하신 분들, 뭐 1년도 이상 되신 분들 이런 분들 가끔 욕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 이제 뭐 영상도 올려서 실질적인 이 지입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정말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버는지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뭐 이게 잘 한다고 하면 어떤 점들이 또 괜찮은지 그런 것들이 남겨서 실질적으로 지입차를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현실을 알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지입사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차를 사고 나서 후회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왜냐면 뭐 화물차라는 건 한 번 사면 뭐 다시 되팔 때 최소한 뭐 잃어버린 돈이 물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기왕이면 화물차는 어디가 사기당하지 않고 본인이 진짜 현실을 알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 저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는 봐요. 왜냐면 물론 이제 할부라는 게 많이 들어가서 그렇긴 한데 나중에 할부도 다 잘 내고 나면 뭐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로 많이 떨어져서 큰 돈이 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조금
퇴직금식이라고 생각하고 좀 남을 수도 있고, 그럼 물론 이제 또 다시 또 차를 사서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잘 알고 저희 회사랑 오랫동안 뭐 서로 뭐 때로는 뭐 다툼도 있고 이럴 수 있을지 몰라도 열심히 서로 간에 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회사를 저는 만들고 차주분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하면서도 조금 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좋은 차주분들이 잘 들어오는 것도 저희한테 중요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진짜 경험 없이 무조건 차를 사서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있다. 그리고 이제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저희가 구매한 차량을 기사로 타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서 이제 본인이 충분히 경험을 쌓고 그러고 나서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